자, 여러분, 음악 첫 시간, 음악 첫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음악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는 박과 소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와서 음악 과목을 처음 맞이를 하게 되는데, 음악 이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들인지 잘 감이 오지 않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던가 혹은 음악 공부를 따로 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림처럼 선생님이 Do you know 소박? Do you know 정간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 대체 이게 뭔 소리야 싶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 그리고 앞으로도 음악 수업을 계속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또 보면 음악 교과서를 살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배는 뭐고, 음표는 뭐지? 또 장단이 뭐고, 개 이름이 뭘까? 굉장히 낯선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낯설어 할 만한 단어들은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음악 이론, 이론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물론 선생님한테는. 여러분들은 모르겠네요. 그래도 수업을 듣다 보면 잘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첫 시간 음악 이론을 함께 공부를 해볼까요? 자, 오늘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박과 소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이 박과 소박은 국악과 관련된 내용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악과 관련된 음악 수업을 할 때 반드시 몰라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잘 들어주세요. 자, 지금 PPT를 보면 처음 보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처음 보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것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겠지만 정관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정관보는 무엇이냐?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만드신 악보인데 여러분들 세종대왕 하면 감이 좀 안 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만원짜리 지폐 있죠? 그 만원짜리 지폐에 그려지신 분이 세종대왕이에요. 그분이 만든 악보가 바로 정관보예요. 이 정관보는 여기 보면 각각 네모 모양이 있을 텐데 그 네모 모양이 한자의 우물정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정관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실제로 우물정 가운데 보면 네모 모양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그 네모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정관보라는 이름이 붙었네요. 이 정관보는 우리가 보통 노래 부를 때나 보는 그 가로로 보는 악보가 아니라 세로로 보는 악보예요. 그래서 원래는 세로로 되어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악보를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볼 때 헷갈려 할 수도 있어서 교과서에는 세로로 그린 것이 아니라 가로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정관보를 한번 살펴보면 네모 모양의 글자들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읽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먹, 개하, 든든, 밥국, 한끈, 뜨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자 라는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각 칸들이 들어있는데 각 칸에서 한 칸은 우리가 1소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소박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박자인데 가장 작은 단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편할 거예요. 그 다음 옆에 보면 이렇게 한 칸 그런 소박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한 박이라는 것이 돼요. 근데 이 박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조건 세 개의 소박이 모여야지 한 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네 개도 모일 수 있고 뭐 다섯 개도 모일 수 있고 아무튼 여러 개의 소박이 모여서 한 박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박이 모이게 되면 장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 박도 굳이 여기 이렇게 그림에 있는 네 개의 박이 모여서 장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뭐 세 개가 모일 수도 있고 뭐 여섯 개가 모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정관보의 한 칸은 가장 기본적인 박자인 소박이고 그 소박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한 박이라는 것이 되는 거고 박이 모이게 되면 장단이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잠깐 테스트를 해볼 텐데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정관보에서 소박은 모두 몇 개일까요? 아까 선생님이 소박은 정관보에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죠? 예, 맞아요. 한 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씩 세어보면 총 몇 개가 나오죠? 예, 12개가 나오죠? 그러면 소박은 모두 몇 개? 예, 12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박을 한번 살펴볼까요? 박은 우리가 아까 소박이 여러 개가 모여서 박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박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편하냐? 정관보에서 보면 얇은 줄도 있고 굵은 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굵은 줄로 나누어진 부분이 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굵은 줄로 모두 몇 개로 나누어져 있죠? 예, 모두 4개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면 박은 모두 몇 개? 예, 모두 4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관보를 볼 때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처럼 굵은 선으로 나뉜 부분이 한 박이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장단은 모두 몇 개일까요? 아까 소박이 모여서 박이 되고 박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 했죠? 예, 장단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장단은 모두 몇 개일까요? 예, 맞아요. 당연히 한 개겠죠? 예, 그래서 장단은 한 개다. 정관보에는 이 장단이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한 줄이 한 장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장단이 2개가 있으면 한 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2줄로 되어 있고 장단이 4개가 되어 있으면 4줄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편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내준 문제에 스스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틀어놓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니라 잠시 동영상을 일시 정지를 한 뒤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정관보에서 한 칸은 무엇이라고 했죠? 예, 소박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박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정관보에서 굵은 줄로 칸을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굵은 줄로 칸이 나뉘면 무엇이 된다고 했죠? 예, 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박. 그리고 이번에는 굵은 줄들이 모여서 한 줄이 됐어요. 이거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박과 소박이 나왔으니까 장단이 되겠죠. 예, 그래서 박과 소박 그리고 장단에 대해서 정관보로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 아래의 그림과 같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예, 정관보라고 했죠. 정관보를 만든 사람은 예, 아까 10,000원짜리 설명했듯이 예, 세종대왕이 만드신 악보예요.
어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 어려웠나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음악 이론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박과 소박을 표현을 해 볼 텐데,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정관보가 나와 있고, 그리고 밑에 손뼉이 있어요. 이렇게 소박별로 여러분들이 발구르기나 손뼉치기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부분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손뼉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손뼉을 이렇게 막 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그리고 천천히 해줘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할 활동은 손뼉을 치면서 가사를 직접 불러보는 활동인데 여러분들이 손뼉을 빠르게 치면 이 가사를 그대로 부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규칙적으로 박수를 쳐주세요. 자, 그러면 함께 첫 번째 부분 해볼게요. 안녕, 안녕, 우리 모두 안녕. 자, 다른 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 손뼉을 한번 칠 때마다 한 글자를 읽어주면 되죠. 하지만 우리 부분을 볼까요? 우리 부분을 보면 손뼉을 칠 때 몇 글자를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예, 두 글자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부분처럼 한 칸에 한 소박에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주의해서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부분도 함께 같이 해볼까요? 아, 배고프다, 치킨이 먹고 싶다. 네,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사를 써서 불러볼 텐데 선생님이 위에 예시 자료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하지만 이대로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나 여러분들이 불러보고 싶은 가사를 정관보에 적어주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게 적어주세요. 막 한 소박에다가 5글자, 6글자씩 써서 표현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한 글자나 뭐 많으면 2글자 정도만 한 소박에 넣어서 표현을 해주면 돼요. 뭐 이거는 숙제를 내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예, 공책에다가 직접 정관보를 그려서 스스로 손뼉이나 발구르기로 박과 소박을 표현하며 불러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박과 소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 밑에처럼 그려진 악보를 우리는 정관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관보는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만든 악보이고, 정관보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가로로 그리는 악보가 아니라 원래는 세로로 그리는 악보라는 걸 함께 배웠어요. 그리고 정관보의 한 칸은 한 소박이라는 것, 그리고 소박은 국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박자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박들이 모여서 한 박이 된다는 것, 정관보에서는 굵은 선으로 나뉜 부분이 한 박이라는 것을 배웠고, 이런 박들이 여러 개 모이면 장단이 된다. 그래서 정관보에는 장단은 한 줄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함께 배웠어요. 어때요? 오늘 배운 내용 어려웠나요? 만약에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학스터에 선생님께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질문 내용을 보고 성실하게
대답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국악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박과 소박에 대해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악보들에서 쓰이는 박자 표현, 그래서 그런 박자 표현을 우리는 음표와 쉼표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